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모델링 해주었던 눈 오브젝트에 노드와 쉐이더를 이용하여 머테리얼을 만들어 줄 겁니다. 블렌더 내에 있는 기능만을 사용하여 눈 머테리얼을 만들어 줄 건데요. 우선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노드와 쉐이더를 생각하며 어떻게 눈 머테리얼을 만들어 줄지 알아볼 겁니다. 먼저 공막 머테리얼을 보겠습니다. 공막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하얗고 뒤쪽은 빨갛게 표현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실제 안구는 핏줄이 있기 때문에 바깥쪽 부분이 붉게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한 디테일을 표현해 주기 위해 전체적으로 하얗게 표현하되 공막 뒤쪽은 그라데이션으로 붉게 표현해 줄 겁니다. 그리고 앞쪽은 눈동자가 보여야 하지요. 눈동자가 보일 수 있도록 눈동자 크기만큼 동그랗고 투명하게 표현을 해줄 겁니다. 그럼 안쪽에 만들어준 눈동자 오브젝트가 보이면서 자연스럽게 눈의 형태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공막 오브젝트를 만들 때는 눈동자 영역과 공막 영역을 구분하여 각각의 머테리얼을 만들어주는 것이 가장 큰 핵심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준 투명한 부분, 공막 부분은 모두 거칠기를 낮게 설정하여 실제 안구처럼 아주 매끄럽게 표현될 수 있도록 만들어줄 겁니다. 자, 이어서 눈동자 머테리얼을 볼 겁니다. 눈동자는 디테일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꽤 많은 텍스처가 필요한데요. 하나씩 살펴보며 각각의 역할들을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눈동자의 전체적인 색상을 결정하는 베이스 컬러입니다. 이 베이스 컬러에 동공과 외곽 부분을 잡아줄 겁니다. 동공 부분은 눈동자 안쪽에 움푹 들어간 부분을 까맣게 채워줄 거고요. 이렇게 외곽을 동그랗게 감싼 부분을 다크링이라고 합니다. 그럼 전체적으로 눈동자가 선명해지며 형태가 잡히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 특징에 따라 이러한 부분들은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눈동자 위쪽에 그림자를 만들어 줄 겁니다. 기본적으로 눈은 위에 눈꺼풀이 덮여 있기 때문에 그림자가 자연스럽게 생기게 되는데요. 이 부분을 조금 극대화하여 표현해 주기 위해 그림자가 생긴 것처럼 표현을 해줄 겁니다. 요걸 페이크 섀도우라고 합니다. 눈의 깊이감이 더욱 깊게 표현될 수 있습니다. 이어서 눈의 텍스처를 만들어 주어야겠죠? 눈 안쪽으로 타원 형태가 들어오는 듯한 텍스처를 기본적으로 만들어 줄 거고요. 응용하여 여러 가지 형태의 눈동자 텍스처를 만들어 다양한 눈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볼 겁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준 텍스처들을 모두 합쳐주게 되면요. 이렇게 눈동자 오브젝트의 머테리얼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앞에서 봤던 공막 오브젝트와 합치게 되면 이런 모습이 되겠지요. 자, 이렇게 간단하게 공막과 눈동자에 어떻게 머테리얼을 적용해 줄지 알아보았고요. 직접 해보면서 노드를 응용하는 방법을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만들어 주었던 눈 오브젝트의 블렌더 파일을 열어 주었습니다. 모델링과 UV 매핑까지 진행해 주었기 때문에 바로 머테리얼 작업에 들어가 주시면 됩니다. 쉐이딩 탭으로 이동하여 본격적으로 머테리얼을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막 오브젝트의 머테리얼부터 만들어 줄 건데요. 공막 오브젝트는 안쪽에 눈동자가 보일 수 있도록 앞쪽은 투명하게, 뒤쪽은 공막의 하얗고 매끄러운 재질을 만들어 준다고 했었습니다. 눈동자 영역과 공막 영역을 구분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었죠. 그래서 먼저 공막 오브젝트에서 눈동자 영역과 공막 영역을 구분하는 노드를 만들어 줄 겁니다. 공막 오브젝트를 선택한 후에 숫자 패드의 점을 눌러 확대해 주시고요. 숫자 패드 1번을 눌러 정면을 볼 수 있도록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런 후에 Z 머테리얼 프리뷰로 변경하여 우리가 적용하는 머테리얼이 뷰포트에서 잘 보일 수 있도록 설정해 줄게요. 그리고 상단에 New 버튼을 눌러 공막 오브젝트의 새로운 머테리얼을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본적으로 적용되는 프린셔플드 쉐이더가 머테리얼 아웃풋에 연결된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쉐이더는 잠시 연결을 끊어주고요. 우선 눈동자와 공막 영역을 구분해주는 노드를 만들어 볼 겁니다. 영역을 구분하기 위해서 컬러 램프를 사용해 줄 겁니다. Shift A를 눌러 컬러 램프를 하나 꺼내 주시고요. 그럼 이렇게 그라데이션 색상 값을 조정하는 노드가 생기게 되죠. 컬러 램프로 그라데이션을 동그랗게 만들어 눈동자의 동그란 영역을 잡아줄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라디언트 텍스처 노드가 필요하겠죠? Shift A를 눌러 그라디언트 텍스처를 꺼내 컬러 램프에 연결을 해주셔서요. 그라디언트 타입을 스페리컬로 설정하여 동그란 형태로 그라데이션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설정해 주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공막 오브젝트에 UV 매핑을 진행해 주었었죠? 이렇게 모두 보이는 앞부분은 2D 공간에 꽉 찰 수 있도록 배치를 해 주었었고요. 보이지 않는 뒤쪽은 작게 줄여서 구석에 배치해 주었었습니다. 2D 공간에 완전히 꽉 찬 상태이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가운데에 원형 그라데이션을 만들고 싶다면 지난 시간에 배웠던 텍스처 기준점을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기본으로 설정된 텍스처 기준점은 왼쪽 하단 끝부분이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준점을 텍스처 중앙으로 바꾸게 되면 2D 공간에 꽉 찬 눈 앞부분 UV 맵의 한 가운데에 동그랗게 그라데이션이 만들어지게 될 겁니다. 그라디언트 텍스처를 선택한 상태에서 컨트롤 T를 눌러 텍스처 코디네이트와 매핑 노드를 연결해 주시고요. 우리는 UV 맵을 기준으로 텍스처를 적용해 줄 거기 때문에 UV로 연결을 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텍스처 기준점이 중앙으로 올 수 있도록 매핑의 로케이션 XY 값을 드래그하여 -0.5로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후에 컬러 램프의 바를 조절해 주시면 눈 앞쪽에 동그랗게 그라데이션이 만들어져 검은색과 흰색으로 영역이 구분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만들어진 눈동자 영역이 눈동자의 크기라고 생각하며 조절해 주시면 되고요. 또 크기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응용해 줄 수 있겠죠. 이 부분은 자유롭게 수정해 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영역을 구분해 주신 후에는 각각의 영역에 머테리얼을 적용해 줄 겁니다. 앞쪽의 눈동자 영역은 안쪽에 있는 눈동자 오브젝트가 보일 수 있도록 투명하게 만들어 줄 거고요. 공막 영역은 전체적으로 하얗고 매끄럽게 표현해 준 뒤에 뒤쪽은 살짝 붉게 표현하여 자연스러운 공막 머테리얼을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적용되어 있었던 프린 셔펄드 쉐이더를 공막 오브젝트로 사용해 줄 거고요. 투명한 눈동자 영역의 머테리얼은 Shift A를 눌러 글래스 쉐이더를 사용해 줄 겁니다. 자, 먼저 두 쉐이더를 합쳐 주도록 할게요. 컨트롤 Shift 오른쪽 마우스 클릭 드래그를 해주시면 두 쉐이더가 연결된 믹스 쉐이더가 생성됩니다. 믹스 쉐이더의 팩 값에 영역을 구분해 주었던 컬러 램프 노드를 연결해 주시면 영역이 구분되어 각각의 쉐이더가 적용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눈동자 영역이 투명하고 공막 영역이 하얗게 표현되어야 하는데 반대로 표현된 모습이죠. 이런 경우에는 쉐이더 소켓의 순서를 바꿔주시거나 컬러 램프의 색상을 반대로 변경해 주시면 됩니다. 소켓은 이렇게 변경해 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컬러 램프를 수정하여 변경을 해줄 수도 있겠습니다. 눈동자 영역이 투명하고 공막 영역이 하얗게 표현될 수 있도록만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적용해준 글래스 쉐이더는 기본적으로 매우 투명한 유리 재질이기 때문에 그대로 사용해 주시면 되고요. 공막 오브젝트에 적용된 프린 셔펄드 쉐이더를 조금 만져줄 겁니다. 기본적으로 안구는 굉장히 매끄러운 재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브젝트의 거칠기 값인 러프너스 값을 0으로 설정하여 매끄러운 안구의 재질을 표현해 줄 겁니다. 그런 후에 공막 뒤쪽에 붉은 표현을 만들어 줄 건데요. 우리가 앞에서 영역을 구분해 준 방법과 똑같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눈 바깥쪽을 전체적으로 동그랗게 감싸는 그라데이션 형태를 만들어 줄 거기 때문에 기존에 사용해 주었던 노드를 그대로 사용해 주셔도 무방합니다. 기존의 공막 영역을 구분해 주었던 노드를 그대로 선택해 주셔서요. Shift D를 눌러 그대로 아래로 복제해 주겠습니다. 그런 후에 복제해 준 컬러 램프를 프린 셔펄드 쉐이더의 베이스 컬러로 연결해 주겠습니다.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영역을 구분할 때 만들어 주었던 노드가 그대로 프리 셔펄드 쉐이더의 베이스 컬러로 표현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텍스처 기준점을 모두 세팅해 준 상태에서 복제해 주었기 때문에 컬러 램프의 색상만 변경해 주시면 됩니다. 눈 뒤쪽에 표현되는 색상을 자연스러운 붉은 색상으로 표현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전체적으로 자연스러운 공막 텍스처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위쪽에 컬러 램프 노드가 눈동자와 공막 영역을 구분해준 노드죠. 컬러 램프를 조정하여 자유롭게 눈동자 크기를 조절해 줄 수 있고요. 바끼리 가깝게 배치되면 날카롭고 깔끔하게 표현이 됩니다. 반대로 바끼리 멀어지게 되면 전체적으로 부드럽고 자연스럽게 표현이 되죠. 이런 부분들 이해해 주시고 원하는 눈의 형태로 커스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래쪽에 공막 텍스처를 만들어준 컬러 램프 같은 경우에도 만들어준 붉은 영역을 원하는 대로 조절해 줄 수 있고요. 이렇게 색상을 바꾸어 다양한 눈 텍스처로 응용해 줄 수 있다는 점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원하는 대로 정리해 주시면 공막 머테리얼은 마무리가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완성된 머테리얼에서 비슷한 노드를 자주 사용하게 되면 어떤 노드인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럴 땐 프레임으로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우리가 만들어준 부분마다 구분하여 이렇게 노드를 선택해 주셔서요. Shift P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프레임으로 정리가 됩니다. 프레임을 씌워준 노드들은 하나의 그룹으로 묶여있기 때문에 굉장히 깔끔하게 정리가 되죠. 프레임을 수정해주고 싶다면 N을 눌러 메뉴를 열어준 후에 라벨에 원하는 이름을 붙여 구분해 주시고요. 하단에 컬러 메뉴를 활성화하여 색상을 구분해 주시면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정리해 주실 수 있겠습니다. 나머지 부분들도 정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만들어준 노드들을 구분하여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해 주시면 나중에 다시 찾아볼 때도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겠죠? 노드가 하나만 있어도 프레임을 만들어 정리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깔끔하게 정리해 줄 수 있습니다. 소켓에 연결되는 부분도 자연스럽게 배치될 수 있도록 정리해 주겠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공막 머테리얼이 마무리가 됩니다. 머테리얼의 이름도 자유롭게 수정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어서 안쪽에 눈동자 머테리얼을 만들어 볼 겁니다. 공막 오브젝트는 선택한 후에 H를 눌러 잠시 숨겨주시고요. 눈동자 오브젝트를 선택하여 New 버튼을 눌러 새로운 머테리얼을 만들어 주겠습니다. 기존에 적용되어 있는 프리셔펄드는 사용해 줄 거기 때문에 그대로 놔둬 주겠습니다. 먼저 베이스 컬러부터 만들어 볼 건데요. 굉장히 간단합니다. Shift A를 눌러 RGB 노드를 그대로 베이스 컬러로 사용을 해줄 겁니다. 프린 셔플드 쉐이더에 베이스 컬러에 연결을 해주시면 원하는 색상으로 설정을 해줄 수가 있겠죠? 이렇게 굉장히 간단하게 베이스 컬러를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준 베이스 컬러에 텍스처를 합쳐줄 건데요. 텍스처는 Shift A를 눌러 보로노이 텍스처로 제작을 해줄 겁니다. 베이스 컬러와 자연스럽게 섞어주기 위해 가장 위쪽에 있는 디스텐스로 연결하여 흑백 텍스처를 사용해 줄 거고요. 보로노이 텍스처가 우리가 만들어준 눈 오브젝트의 페이스 흐름에 맞게 안쪽으로 들어오는 형태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설정을 해줄 겁니다. 텍스처의 정보 값을 수정해 주기 위해서 보로노이 텍스처를 선택한 후에 컨트롤 T를 눌러 텍스처 코디네이트와 매핑 노드를 연결해 주셔야겠죠. UV 맵을 기준으로 텍스처를 적용해 줄 거기 때문에 텍스처 코디네이트를 UV에 연결해 주시고요. 매핑 노드의 로케이션 X, Y, Z축 값을 모두 드래그하여 마이너스 0.5로 설정해 텍스처 중심점을 중앙으로 이동을 해줄 건데요. Z값까지 설정해 준 이유는 우리가 만들어준 눈동자 오브젝트의 형태가 3D이기 때문입니다. X, Y축만 가지고 있는 2D 형태인 플레인에서는 X, Y축만 설정을 해주시면 되지만 우리가 만들어준 눈동자 오브젝트처럼 X, Y, Z축을 모두 가지고 있는 3D 오브젝트를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Z축까지 설정을 해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텍스처 기준점을 모두 중앙으로 옮겨주신 후에는 맵핑 노드를 선택한 상태에서 Shift D를 눌러 그대로 옆으로 복제해 주시고요. 복제한 매핑 노드를 기존의 매핑 노드와 보로노이 텍스처 사이에 연결해 주겠습니다. 그런 후에 복제한 매핑 노드의 타입을 노멀로 설정해 줍니다. 그런 후에 스케일 Z 값을 조정해 주시면 우리가 만들어준 눈동자 오브젝트의 페이스 흐름에 맞게 텍스처가 만들어진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텍스처의 기본적인 형태를 잡아줄 거고요. 컬러 램프를 함께 사용하여 디테일하게 텍스처를 수정해 줄 겁니다. Shift A를 눌러 컬러 램프를 꺼내 주시고요. 보로노이 텍스처 앞에 연결해 주겠습니다. 그럼 이제 컬러 램프를 조종하게 되면 보로노이 텍스처의 형태를 디테일하게 수정해 줄 수 있겠죠? 또 보로노이 텍스처 자체를 수정하여 다양한 텍스처 형태를 만들어 줄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보시면 텍스처 바깥 부분이 너무 강하게 표현되어 부자연스러운 느낌을 줄 수 있는데요. 눈동자 바깥으로 갈수록 텍스처가 부드럽게 풀어지며 자연스럽게 표현해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노드들끼리 섞어주는 건데요. 공막 오브젝트를 만들 때 텍스처 기준점을 가운데로 옮겨 동그랗게 영역을 잡아주었던 거 기억하시나요? 그 방법과 똑같이 동그랗게 영역을 잡아 텍스처가 보이는 영역과 보이지 않는 영역을 구분하여 만들어 줄 겁니다. 먼저 Shift A를 눌러 컬러 램프를 꺼내 주시고요. 다시 한번 Shift A를 눌러 그라디언트 텍스처도 꺼내 줍니다. 두 노드를 연결해 주시고 그라디언트 텍스처의 타입을 스페리컬로 설정한 뒤 그라디언트 텍스처를 선택한 상태에서 Ctrl T를 눌러 텍스처 코디네이트와 매핑 노드가 연결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런 후에 UV로 연결한 뒤 텍스처 기준점을 중앙으로 옮겨 중앙에서부터 원형 그라데이션이 생길 수 있도록 만들어 줄 겁니다. 텍스처의 외곽 부분을 자연스럽게 풀어주기 위해서는 텍스처 노드와 영역 노드를 합쳐 주셔야 합니다. Ctrl Shift 오른쪽 마우스 클릭 드래그를 하여 두 노드를 섞어 주시면 두 노드가 연결된 믹스 노드가 만들어지게 되죠. 여기서 블렌드 모드를 컬러 닷지로 설정한 뒤 팩터 값을 1로 설정해 주겠습니다. 그런 후에 텍스처의 컬러 램프 색상을 변경해 줄 건데요. 검정색으로 표현되었던 부분이 연한 회색으로 표현될 수 있도록 설정해 줄 겁니다. 회색으로 표현한 뒤 합쳐준 믹스 노드를 보시면 흰색 영역에 있는 텍스처가 사라진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바깥쪽 텍스처가 자연스럽게 사라지며 풀어질 수 있도록 컬러 램프 바의 위치를 바꿔주도록 할게요. 눈동자 외곽 부분의 텍스처가 부드럽게 풀어지며 자연스럽게 표현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텍스처 노드는 마무리됩니다. 이렇게 만들어준 텍스처 노드는 우리가 만들어 주었던 베이스 컬러와 섞어줄 겁니다. 이 노드가 방금 우리가 만들어 주었던 텍스처 노드고요. RGB 노드가 베이스 컬러로 설정해 주었던 노드죠. 컨트롤 시프트 오른쪽 마우스 클릭 후 드래그 해주시면 또 한 번 두 노드를 연결한 믹스 노드가 생성되며 합쳐지게 됩니다. 팩터 값을 1로 설정한 뒤 블렌드 모드를 멀티플라이로 설정하여 텍스처와 베이스 컬러가 자연스럽게 합쳐질 수 있도록 만들어 줄 겁니다. 이렇게 연결해 주신 후에는 RGB 노드의 색상값만 조절해 주시면 내가 원하는 눈동자의 색상을 언제든지 수정하여 만들어 줄 수 있겠죠? 자, 이렇게 베이스 컬러와 텍스처를 만들어 주신 후에는 동공과 다크링, 그리고 페이크 섀도우를 만들어 마무리를 해줄 겁니다. 먼저 동공과 다크링을 만들어 줄 건데요. 우리가 앞에서 반복해서 진행해 주었던 텍스처 한 가운데에 원형 그라데이션을 만들어 주는 방법으로 진행을 해줄 겁니다. 가운데 동그란 영역은 동공 부분으로 만들어 줄 거고요. 눈동자 외곽 부분을 동그랗게 감싸는 부분을 다크링으로 만들어 주시면 되겠죠? 텍스처의 영역을 잡아주었던 이 노드를 그대로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Shift D를 눌러 그대로 복제해 주시고요. 이 컬러 램프에 그대로 바를 추가해 줄 겁니다. 기존의 검은색 영역은 그대로 동공 부분을 표현해 주시면 되고요. 플러스 버튼을 눌러 바를 하나 더 생성해 주셔서요. 바깥쪽으로 빼주신 후에 색상을 검은색으로 설정하여 눈동자 외곽 부분을 동그랗게 감싸는 형태의 다크링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수정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굉장히 간단하게 동공과 다크링 형태가 만들어진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밭길이 가까이 붙게 되면 그라데이션이 날카롭게 표현된다고 했었죠? 그런데 동공과 다크링에 가까이 붙을 수 있는 흰색 바는 하나밖에 없죠. 동공과 다크링을 모두 날카롭게 표현해주고 싶다면 플러스 버튼을 눌러 중앙에 새로운 바를 만들어 동공과 다크링 부분 모두 가까이 붙을 수 있도록 조정을 해주시면 날카롭고 깔끔하게 표현할 수 있다는 점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준 동공과 다크링 노드는 마찬가지로 수정하여 원하는 눈의 형태를 만들어줄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동공과 다크링 노드도 완성이 되는데요. 기존에 만들어 주었던 노드들과 합쳐줄 겁니다. 이 컬러 램프가 동공과 다크링 노드고요. 이 믹스 노드가 베이스 컬러와 텍스처를 합쳐준 노드죠. 이 두 노드를 똑같이 합쳐주시면 됩니다. 컨트롤 시프트 오른쪽 마우스 클릭 드래그하여 한 번 더 믹스 노드가 생성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팩터 값을 1로 설정해 주신 후에 블렌드 모드를 멀티플라이로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다 합쳐진 텍스처를 보시면 이렇게 만들어진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합쳐준 후에도 노드들을 수정하여 원하는 형태를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동공과 다크링까지 만들어 주신 후에는 마지막으로 눈 위쪽을 동그랗게 감싸는 페이크 섀도우를 만들어 줄 겁니다. 페이크 섀도우도 중앙에 원형 그라데이션을 만들어주는 노드를 그대로 사용을 해줄 겁니다. 텍스처 중심에 이렇게 동그랗게 그라데이션이 만들어져 있는 노드죠. 모두 선택한 후에 Shift D를 눌러 그대로 복제해 주시고요. 컬러 바의 위치를 바꾸어 바깥쪽이 검은색, 안쪽이 흰색으로 표현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런 후에 매핑의 로케이션 Y 값을 조정해 주시면 위아래로 이동이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텍스처의 기준점이 이동이 되어 원형 그라데이션이 만들어진 위치가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이 방법으로 원하는 위치에 텍스처를 배치해 줄 수 있겠죠? 로케이션 Y축을 이용하여 텍스처를 아래로 내려주시면 눈동자 위쪽을 동그랗게 감싸는 페이크 섀도우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위치를 어느 정도 잡아준 후에는 컬러 램프를 조절해 주셔서요. 자연스러운 그림자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검은색 부분을 회색으로 수정을 해줄 겁니다. 그런 후에 우리가 만들어 주었던 텍스처와 합쳐줄 거예요. 이 부분과 연결을 해줄 겁니다. 컨트롤 시프트 오른쪽 마우스 드래그로 이어주시면 합쳐지게 되죠. 마찬가지로 팩터 값을 1로 설정해 주신 후에 블렌드 모드를 멀티플라이로 설정하여 눈동자 텍스처 위쪽에 자연스럽게 페이크 섀도우가 생길 수 있도록 설정해 주겠습니다. 만들어준 페이크 섀도우 역시 자유롭게 수정해 주시면 되고요. 페이크 섀도우의 색상이 연해질수록 자연스럽게 표현되고 색상이 진해질수록 이렇게 강하게 표현된다는 점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페이크 섀도우를 만들어 주시면 눈동자 위쪽이 어둡게 내려앉으면서 아래쪽은 밝게 표현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페이크 섀도우도 마무리가 됩니다. 자, 이렇게 텍스처를 모두 만들어 주신 후에 최종적으로 머테리얼 아웃풋에 연결되는 노드는 쉐이더로 연결을 해주셔야 입체감이 만들어진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준 텍스처 노드 끝부분에 프린 셔플드 쉐이더를 연결해 줄 겁니다. 그런 후에 프린 셔플드 쉐이더에 러프너스 값을 올려 눈동자의 형태에 빛의 영향이 크게 받지 않도록 설정해 줄 겁니다. 바깥쪽의 공막에서 대부분의 재질이 표현되기 때문에 안쪽의 눈동자에는 최대한 표현이 덜 되도록 만들어 줄 겁니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눈동자 머테리얼도 마무리가 됩니다. 그럼 앞에서 공막 머테리얼의 노드들을 정리해 주었던 것처럼 눈동자 머테리얼의 노드를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복습한다고 생각하며 노드들을 하나씩 살펴보고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만들어준 노드는 베이스 컬러였죠? Shift P를 눌러 프레임을 만들어줍니다. N을 눌러 메뉴를 연 후에 라벨에서 원하는 이름과 색상을 설정하여 나중에 확인해 주었을 때도 구분하기 쉽도록 정리해 줄 겁니다. 두 번째로 만들어 주었던 노드는 눈동자의 텍스처 노드입니다. 만들어준 텍스처 노드들은 모두 선택하여 Shift P를 눌러 프레임을 만들어 주시고요. 텍스처라고 이름을 붙여준 뒤에 색상을 설정을 해줄게요. 그 다음으로 만들어 주었던 노드는 동공과 다크링 노드죠. 마찬가지로 선택해 주신 후에 프레임을 만들어 알아볼 수 있도록 정리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만들어 주었던 페이크 섀도우 노드도 프레임을 만들어 정리한 후에 마무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깔끔하게 한눈에 보이게 됩니다. 이렇게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정리해 주시면 이후에 눈동자 머테리얼을 수정하고 싶을 때 원하는 부분을 바로바로 찾아 수정을 해줄 수가 있겠죠. 눈동자 오브젝트를 모두 만들어 주신 후에는 공막 오브젝트가 보일 수 있도록 Alt H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Z를 눌러 렌더 뷰로 확인을 해주시면요. 우리가 만들어준 머테리얼이 보이기는 하지만 조명이 없어서 너무 어두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조명이 있는 상태에서 머테리얼을 한 번 더 확인해 볼 겁니다. 조명 오브젝트를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숫자 패드 3번을 눌러 오른쪽을 본 상태에서 Shift A를 눌러 라이트에 있는 포인트를 하나 꺼내 주시고요. 그런데 만들어준 조명이 보이지 않는다면 뷰포트 오버레이에서 엑스트라를 활성화해 주시면 됩니다. 속성창의 조명 탭에서 파워를 1000으로 설정하고 레디우스 값을 0.5로 설정을 해줄게요. 그리고 숫자 패드 1번을 눌러 정면을 본 상태에서 살짝 옆으로 이동해 주겠습니다. 다시 숫자 패드 3번을 눌러 눈에서 더 멀어질 수 있도록 이동해 주시고요. 다시 정면에서 봤을 때 눈동자 머테리얼이 잘 보이지 않는다면 조명의 세기를 키워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눈에 하이라이트가 생기며 전체적으로 눈 머테리얼이 잘 표현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렌더 뷰로도 확인해주는 이유는 약간의 수정을 해주기 위함인데요. 만들어준 텍스처만 봤을 때는 완성도를 알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때문에 렌더 뷰에서 조명을 비춘 모습을 직접적으로 확인해가며 원하는 방향으로 수정을 해줄 겁니다.
조명을 비춘 모습을 보니 텍스처를 만들었을 때와 달리 눈동자 머테리얼이 굉장히 어둡게 표현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수정해 주는 것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바로 마무리 단계인데요. 우리가 만들어 주었던 눈동자 텍스처와 쉐이더 사이에 Shift A를 눌러 Hue Saturation Value 노드를 끼워 주시면요. Hue 값에서 눈동자의 색상 값을 자유롭게 설정해 주실 수 있고요. Saturation에서 채도를 조절해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밸류 값을 올려주시면 렌더 뷰에서도 눈동자 텍스처가 밝게 표현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만들어준 노드들을 수정해 가며 원하는 눈 텍스처가 될 수 있도록 수정하고 마무리해 주시면 눈 머테리얼이 최종적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이렇게 눈동자 머테리얼까지 마무리해 주신 후에는 머테리얼 이름을 원하는 이름으로 설정해 정리해 주겠습니다. 그럼 레이아웃으로 돌아가 주겠습니다. 레이아웃으로 돌아온 후에 Z를 눌러 렌더 뷰를 봐주시면 이렇게 눈 형태가 마무리된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여러 시점으로 봐가며 우리가 만들어준 눈의 형태를 마지막으로 확인해 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측면에서 봤을 때 텍스처의 형태가 조금 부자연스럽게 표현된 부분이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눈동자 오브젝트의 형태를 부드럽게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Z를 눌러 솔리드 뷰로 봐주시고요. 안쪽에 눈동자 오브젝트를 선택한 상태에서 슬래시를 눌러 눈동자 오브젝트만 보일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우리가 눈동자 가운데 부분을 앞으로 돌출되게 표현해 주었었는데 이 부분이 너무 날카롭게 표현되지 않고 부드럽게 표현될 수 있도록 정리를 해줄 겁니다. 탭을 눌러 에디트 모드에서 눈동자 안쪽과 바깥쪽에 엣지를 추가하여 부드러운 형태로 정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깥쪽에 컨트롤 R을 눌러 엣지를 추가해 주셔서요. 사이즈를 조금 키워 주시고요. G, Y를 눌러 앞쪽으로 빼주어 전체적으로 자연스러운 곡선 형태로 눈동자 오브젝트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정리해 주겠습니다. 안쪽도 마찬가지로 컨트롤 R을 눌러 엣지를 만들어 주시고요. S를 눌러 사이즈를 조금 줄인 후에 G, Y를 눌러 앞쪽으로 빼주어 동공 안쪽으로 들어가는 눈동자의 형태가 전체적으로 부드러운 곡선 형태로 만들어질 수 있도록 정리해 주겠습니다. 주변 엣지들도 함께 정리해 주시는데요. G키를 두 번 눌러 엣지를 이동하여 전체적으로 부드러운 형태로 정리해 주겠습니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동공 안쪽으로 들어가는 눈동자 오브젝트의 형태가 부드럽고 자연스럽게 표현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슬래시를 눌러 원래 상태로 돌아와 다시 확인해 주시면 아까보다 텍스처가 자연스러운 형태로 표현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동공 주변은 조금 부자연스럽게 표현되는 모습인데요. 쉐이딩 탭으로 들어가시면 우리가 만들어준 동공과 다크링 노드가 있죠. 여기서 동공 부분을 더 크게 잡아주시면요.
측면에서 봤을 때도 자연스럽게 표현되는 눈동자 머테리얼을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오브젝트의 동공 크기를 조절해주고 싶으시다면 에디트 모드에서 가장 중앙에 있는 버텍스 하나를 선택해 주셔서요. 컨트롤 플러스를 눌러 동공 형태를 모두 선택해 줍니다. 그런 후에 S를 눌러 원하는 사이즈로 조절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굉장히 자연스러운 눈동자 머테리얼이 만들어진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어느 시점에서 봐도 깊이감 있게 동공 안쪽으로 들어가는 눈동자의 형태를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눈 머테리얼은 모두 마무리가 됩니다. 다음 시간엔 이어서 이렇게 만들어준 머테리얼을 응용하여 다양한 눈 텍스처를 만드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